안녕하세요. 번바라먹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다. 거의 100% 정도 확률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이게 지금 거의 엇박사로 가고 있죠. 지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낮추고 시장은행은 또 금리를 높이는 이 시소 같은 어떤 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현 2.75에서 2.5% 정도, 0.25 정도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부양을 의도적으로 펌프질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지금 경제 톱니바퀴가 헐거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말까지의 예상금리 수준은 아마 2%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5니까 이번 달에 2.5까지 내리고 0.5까지는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미 기준금리 추이는 미국이 4.5%, 한국이 2.75,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 동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내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이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 대출은 1분 컷으로 딱 끊어버리고 금리는 껑충껑충 지금 올라가는 추세. 그만큼 오픈런이 오픈하자마자 그냥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어떤 이 대출 상황, 이 대출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중앙은행은 대출금리, 기준금리 낮추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4%대 요지부동한 그런 금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정기 예적금 금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내리누르고 대출 금리는 올리는 빨대를 딱 꽂은 상황에서 고객들의 어떤 금리 장사, 이자 장사에 대한 판을 쫙 깔아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건 고객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7월부터는 또 정책적인 대출, DSR 3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줄어들게 되는데, 막차 수요가 꿈틀거려서 7월 달까지 막대한 대출 수요가 몰려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말들도 하고 있죠. 연소득 1억 차주에 대해서 주담대 한 3천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될 거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급전 대출 금리도 20%씩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19.32% 카드론 금리 최고를 지금 찍고 있는데, 연체율 비상의 위기의 저신용자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체율은 카드 부분에선 10년 내 최고치를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부실 채권 판매 수익도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신협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8개 카드사 신용점수 700점 이하가 받은 카드론의 평균 금리가 19.32. 와, 이거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신용이 저신용인데 금리는 거의 극악에 이르게 되니까 이거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 20%는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사람을 그냥 탈수기에 쫙 짜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말리는 그런 수준으로 이 금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평균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체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지주계 카드사의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신한이 1.61, 국민이 역시 1.61, 하나 2.15, 우리 1.87 정도. 2014년 말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조금씩 기준금리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도 지금 악재가 터졌죠. 트럼프가 유럽연합의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7월까지 유예를 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 내려갈 그런 추세라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경기가 별로 잘 돌질 못해. 수출 기업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수 부분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 당연히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환율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집값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반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버리면 통화 가치 대비 자산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4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을 찍었다고 했지만 계엄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6개월 동안 국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으니까 어느 하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된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끝나면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8포인트 정도 상승이 됐다고 나와 있고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계 저축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죠.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 요거는 조금 더 물가가 오를 거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조금씩 낮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어쨌거나 저쨌거나 심리잖아. 심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람에 따라서 갈대가 흔들리듯이 변화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경기 체감도에 따라서 이 지표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꺾은 그래프처럼 훅 떨어졌다가 다시 용의 비상처럼 올라가는 듯 보여도 이런 어떤 심리의 기저에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4년 7개월 내 상승폭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고 트럼프 관세 협상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엿보이고 있어서 심리적인 어떤 기저의 이 기반은 작년 말보다는 훨씬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반등적인 어떤 심리가 끼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내수 침체는 줄 폐업을 지금 도미노 넘어지듯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루고 있고요. 빚을 기본적으로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이 무려 50%를 넘어서는 64%에 이르는 참 어마무시한 지금 폐업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카페, 치킨집, 편의점 가장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영역군 아닙니까? 카페, 치킨집, 편의점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실질적인 내수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향하는 바하고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체감 온도와는 상당한 어떤 간극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가서는 이 심리라는 게 이 체감 온도에 따라서 추워 하면 사람이 옷을 더 껴입을 수밖에 없고 덜덜덜덜 떨리는 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무리 지표가 따뜻한 봄날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현실인 이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 공급 부분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기 신도시 대선 공약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 교산 등은 입주 1년 넘게 지금 뒤로 밀리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공사비가 뛴다는 얘기죠. 인허가 보상 지연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공급난 현실화 우려라는 그런 어떤 이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업 지연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살펴보시면 고양 창릉이 2028년으로 3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4,086만 원에서 5,300만 원, 29% 올랐고 인천 계양도 2026년으로 밀렸고 25% 올랐습니다. 부천대장 2027년 하반기로 밀렸어요. 48% 인상. 남양주 왕숙도 2028년 상반기로 밀렸어요. 32% 인상. 하남 교산도 2027년까지는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은데 2028년 넘어가면 못 빠지겠다. 18% 정도 높아지는 분양가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 사전 청약 취소 단지별로 줄줄이 지금 랠리를 이루고 있고 청약 당첨자들 호구도 아니고 오른 분양가로 내야지. 그리고 입주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한 3년 정도 엿가락 늘리듯이 쭉쭉 늘어지니까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2026년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1285가구에 불과해요. 1000여 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 이마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청약이 취소된 민간 사전 청약 단지 7개 전면적으로 사업 취소를 했고
민간 사전 청약을 실시한 45개 단지 중에 본 청약을 앞둔 곳은 21개, 90% 이상 예정일을 지금 넘겨가고 있는데, 이거 사전 청약 존재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뭐 거의 충격이죠. 여기 767가구, 거의 90%가 계약 취소해버렸어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이 됐는데, 이 용도 자체가 이제 또 변경이 되는 바람에 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고, 당초 876가구 중에 767가구 정도 되니까 88에서 90% 정도. 경쟁률은 뭐 그 당시 657대, 와, 혀를 내둘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롯데캐슬이 90%의 계약 취소를 보이는, 참 엄청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45평이 15억 900이에요. 16억, 15억 정도 하는. 야, 이거 오피스텔 가격이 이 정도면, 그것도 마곡, 강서구 마곡인데, 거의 뭐 송파권 오피스텔보다 뭐 더 비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700가구 이상이 계약 취소, 계약서를 딱 찢을 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분양 전환됐던 아파트들도 많은 분들이 내 집을 꼭 사야겠다라는 분들은 뭐 1.5억 정도 좀 싼, 뭐 그런 리버선 SK뷰 같은 곳 30채 이번에 나오게 됐죠.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도 뭐 분양가가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변 시세 대비 적어도 그래도 3년 전 나온 분양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 전세 시프트 공급될 예정이었는데 30채를 고스란히 일반 분양으로 이번에 돌렸죠. 여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고요. 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제끼시면 됩니다. 리버선 SK뷰 롯데캐슬은 소형 평수가 4억 6천 정도 하고 나머지는 8, 9억 정도 합니다. 84는 거의 뭐 15개에 가깝네. 그닥 그렇게 분양가가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2022년도 분양가다라는 사실. 요거 뭐 장점을 잡고 들어가신다면 뭐 본인 메리트로서의 어떤 작용은 있겠죠. 그리고 롯데캐슬 리버파크, 여기 무순위 집주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 이번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여기 뭐 4호선과 7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그런 어떤 건대 입구역이라는 입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영동대교만 딱 건너면 뭐 강남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5구제곱과 84제곱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8억대, 1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구제곱 매매가가 17억 3천, 매물은 한 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10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지각 변동은 지금 엄청난 대외적 변수, 대내적 변수를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려 하더라도 그 수혜를 고스란히 부동산이 입을 가능성은 적다. 왜?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뭐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점에 물릴 가능성 아주 높아요. 4%에서 내려올 생각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 금리, DSR 3단계 역시도 모든 이 대출 부분에 1.5%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어서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좀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뭐 환율이 원화 가치가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오르면 자산 가치는 떨어진다. 아파트 가치가 상당히 조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주택자에게는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오픈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공격적인 어떤 인하가 단행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금리는 상당 부분 고점에 물려 있다는 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요. 뭐 조금 우회적으로 좀 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시되 조금 의자를 뒤로 길게 빼고 관망하시면서, 지금 무리하게 절대로 집 사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징검다리를 놓듯이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쌍으로 뻔뻔한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